포털 메인에 지은호 얼굴이 떴는데요. 제목이 보아 마지막 통화 상대, 공범 의혹이었습니다. 클릭하면 뜨는 건 근거도 불확실한 뜬 소문뿐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댓글은 이미 판정을 내려버린 분위기였죠. 카페 알바 주제에 돈 맛보니 입 다물었겠지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지은호의 카페는 예약 취소가 줄줄이 이어졌고 평점엔 별 하나짜리 리뷰가 우수수 달렸습니다. 정순이는 가게 문을 닫은 딸을 붙잡고 말했어요. 은호야, 세상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말이더라.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눈빛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으면 더 오래 붙잡힐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건 더 싫어요. 그날 저녁 박성재가 들렀습니다. 어정쩡한 미안함과 분노가 섞인 얼굴이었죠. 은호야, 인터넷은 보지 마. 내가 좀 알아볼게. 지은호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저 대신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걸로 힘이 돼요. 성재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 말이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다음 날 카페 앞에 양복 차린 몇 명이 서성였고 동네 게시판엔 익명 전단이 붙었습니다. 여기가 이은호 카페입니다. 뒷면엔 하늘건설 관련 기사 스크랩이 덕지덕지였죠. 정순이는 전단을 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정순이는 짧게 대꾸했어요. 지혁씨, 우리 딸한테 상처 준 건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고맙네요. 이지혁은 말없이 전단을 다 떼어냈는데요. 마음 한켠에서 묵직한 돌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호에게 했던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이 부메랑처럼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죠. 이젠 말보다 행동이다. 며칠 전부터 하늘건설 회장은 이지혁에게 임원 자리를 제안했었는데요. 사람은 떠나도 능력은 남는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 말이 당근인지 올가미인지 이지혁도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닫을 것. 그 문장이 그의 발목을 세게 잡아 끌었죠. 이지혁은 제안서를 찍고 나왔습니다. 사람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자리가 필요하냐? 그 시각 고성희는 조용한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구는 마지막 통화, 미스터리로 가요. 직접적인 비난은 빼고 의혹과 질문으로만 밀어붙이세요. 사람들은 빈칸을 자기 상상으로 채워요. 전화를 끊자 박영나가 문가에서 묻습니다.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가요? 은호 언니는 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고성희는 담담했습니다. 영나야, 세상은 결과로 말해. 결과가 우리 편이면 과정은 잊히는 거야. 그 말이 박영나의 가슴 어딘가를 차갑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이지환은 요즘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바빴습니다. 작업실 앞에 낯선 차가 반복해서 서는 걸 보고 번호를 메모했죠. 검색해보니 하늘건설과 거래가 잦은 홍보 대행사 차량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형, 은호 누나 카페 주변에서 이 차가 자주 보였어. 이지혁은 즉시 답했습니다. 고맙다. 이번엔 놓치지 말자. 그날 밤 지은호 앞으로 등기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고 속엔 인쇄물 몇 장과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인쇄물은 온라인 여론관리 제안서였는데요. 표지엔 PR 대행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메모엔 딱 한 줄. 당신은 공범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범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죠. 글씨체는 섬세했는데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고민 끝에 박성재에게도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게 왔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느낌이 안 좋아요. 박성재는 바로 답했습니다. 내가 기자 라인 확인해 볼게. 함부로 터뜨리면 역풍이야.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박진석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재야, 내가 회사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내 감정은 회사 감정이야. 그 아이를 감싸는 글 올리지 마.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먼저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비열한 방식은 멈춰야죠. 세상은 비열한 걸 비열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베는 법이야. 짧은 침묵 끝에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전 제 이름으로 쓸 겁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길지 않은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추측과 공격을 멈춰달라. 광고성 말투도 멋부린 비유도 없었습니다. 담백해서 오히려 세게 박혔습니다. 댓글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맞는 말이다와 자기 사람 감싸기가 부딪혔죠. 박진석은 이를 갈았지만 글을 지우라고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그도 건드리기 싫은 선이었거든요. 이수빈은 오빠들 사이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운영하던 채널이 박성재 출연 영상으로 인기가 올랐는데요. 덩달아 둘이 사귄다는 구설이 따라붙었습니다. 이수빈은 상황을 가볍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오빠 댓글 신경 쓰지 마요. 뭘 해도 말은 나오니까요. 박성재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수빈아, 넌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보이면서 무겁게 버티냐? 가볍게 보이는 게 버티는 방법이었었죠. 둘 사이엔 어색한데 이상하게 든든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다음 주 초 경찰에서 지은호에게 참고인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강압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사였죠. 정순이는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대동하자. 이젠 준비해서 맞서야 한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도망 안 갈게요. 조사 당일 복도 끝에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발견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고. 오늘은 그냥 미안하다는 말 말고 옆에 있겠다고 하러.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말보다 조용한 게 좋겠네요. 둘은 그 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사실 확인 위주의 기초였습니다. 통화 시각, 동선, 알리바이. 지은호는 차분히 답했고 정순이는 서류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 시간 우리 딸은 매장 CCTV에 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록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환이 또 다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형, 2차. 오늘 낮엔 기자들과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저녁엔 성당 뒤쪽 골목으로 빠졌고요. 이지혁이 사진을 확대해보자 일정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브리핑 오전, 질문 리스트 오후, 그리고 적힌 이니셜. G, S, H.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보냈습니다. 이니셜 고성에 맞지? 박성재는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짧은 문장 하나만 도착했습니다. 확답 못한다. 하지만 느낌은 그렇다. 그 시각 박영란은 혼자 스튜디오에서 스케치북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워둔 복사본 하나를 꺼냈죠. 하늘건설 PR 대행사 계약서 초안. 온라인 리스크 대응, 대상 키워드 지은호, 카페, 마지막 통화. 망설임이 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 이수빈. 발신인은 익명. 다음 날 이수빈은 봉투를 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이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이걸 나 혼자 들고 있기가 무서워요. 근데 이거 진짜이면 큰일이에요. 이지혁은 서류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내부 문서처럼 보였지만 진위는 검증이 필요했죠. 수빈아, 혼자 터뜨리면 너만 다친다. 기자랑 변호사 붙여서 가자. 절차대로. 네, 오빠가 같이 해줘요. 그래. 이번엔 내가 같이 간다. 한편 고성이는 작은 누수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문서를 바깥으로 빼내고 있다는 신호. 그녀는 박진석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정리하겠습니다. 느슨해진 라인을 죄어야 해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좋네. 다만 선 넘지 마. 선은 항상 남겨둬야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선은 제가 긋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하늘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당사는 개인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적이 없다. 깔끔한 문장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문장 끝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이지혁은 그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지혁, 박성재, 이수빈, 이지환은 작은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정순이도 합류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앉자마자 현안을 꺼냈습니다. 진이 어떻게 확인하죠? 출처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우리 쪽에서 먼저 공개하면 역공 맞습니다. 제3의 채널로 가야 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익명의 시민 제보 형식으로 신뢰할 만한 기자에게 넘기고 동시에 경찰에 정식 제출. 정순이가 대표로 서류를 봉인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냅니다. 내가 제일 억울했던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른의 결심은 젊은 분노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날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온라인 여론 기획 문서, 실제 하나 하늘건설 사실무근. 단정은 없고 질문만 있는 기사였지만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댓글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냄새가 난다 쪽이 조금씩 늘어났죠. 지은호의 카페엔 조심스러운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맛보러 왔습니다. 뉴스야 뉴스고 맛은 맛이니까요. 지은호는 한 잔 한 잔 정성껏 내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는 데엔 화려한 언어보다 묵묵한 손이 낫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늘건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허위 제보에 강경 대응하겠다. 고성희는 무표정으로 문장을 읽었는데요. 뒤쪽에서 박영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차 안에서 중계를 보다가 탄식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나가지 말죠. 박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만은 나도 사람으로 서 있을래요. 브리핑이 끝난 뒤 박영나는 기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책임입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본 고성희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모녀 사이는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금은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밤늦게 이 지역에게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 제목은 그날 회의. 첨부 파일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요. 회의 녹취 일부였습니다. 잡음이 많고 끊겨 있었지만 분명한 문장 하나가 들렸습니다. 키워드는 마지막 통화, 미스터리. 직접 공격은 피하고 질문으로만 밀어붙이자. 파일 끝에 짧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죠. 난 정보화입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다가 혼자 말을 내뱉었습니다. 은호야, 이번엔 내가 내 편이겠다.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게 앞에는 조용히 빈 의자를 닦아주는 사람이 한 명, 둘, 셋 늘어났습니다. 이수빈이 장갑을 끼고 물었습니다. 언니, 내일은 어떤 메뉴로 가요? 정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내일도 사람부터 받자. 커피는 그 다음이다. 고성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질문만으로 흔드는 법, 요즘은 애들이 더 빠르네. 그 말 속에는 처음으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보아가 정말 나타날지, 나타난다면 누구 편으로 설지, 다음 화가 궁금하면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세요.